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인증에 대해 알아봤죠. 자, 그렇다고 해서 현관문 열쇠를 선에 쥐었다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방, 모든 금고까지 다 열어볼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자격, 즉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스템에 아주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기능, 모든 데이터를 맘대로 보고, 바꾸고, 지울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보안에 아주 위험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보안의 첫 번째 단계가 인증,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였다면요. 오늘 다룰 내용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당신이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으시죠? 이게 바로 권한 부여입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보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개념인 권한 부여의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문을 언제 열어줄지 결정하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허락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인증은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키로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방, 아이들 방, 심지어 금고까지 막 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권한 부여는 바로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은 거실과 주방만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권한 부여라는 건 어떤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자나 또는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에게 주어지는 권리 또는 허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정의하는 과정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허가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떤 데이터는 그냥 읽기만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더 중요한 데이터는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쓰기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기계를 멈추거나 시작시키는 것 같은 실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권한 부여는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시스템 내부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여러 장치들 사이에서도 이 권한 부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바로 이 권한 부여의 역할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권한을 어떻게 줘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철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이 한 문장이 최소 권한 원칙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모든 권한을 다 열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당신 업무에 꼭 필요한 딱 그만큼만 허락하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라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원칙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나 시스템 구성 요소에게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다시 말해 권한은 후하게 퍼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인증까지 다 통과한 믿을 만한 사용자인데 권한 좀 넉넉하게 주면 일하기도 편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만약의 사태, 즉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순히 시스템 상태를 지켜보기만 하는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시스템 전체를 멈추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담당자가 커피를 쏟아서 키보드를 잘못 누르거나 혹은 이 사람의 계정이 해커에게 탈취당하기라도 하면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공장 전체를 멈춰버리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최소 권한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모니터링 담당자에게는 오직 데이터를 읽는 권한만 있었겠죠. 설령 이 계정이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커가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를 훔쳐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의 범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권한 부여와 최소 권한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역할을 기반으로 권한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작업자 A는 현장 운용을 위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는 있지만 설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반면에 시스템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엔지니어 B는 모니터링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설정을 변경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찾아서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두 가지 개념이 실제 시스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보안의 시작이라고 불리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한 부여는 인증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최소 권한은 그 권한을 꼭 필요한 만큼만 줘서 혹시 모를 사고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강력한 보안 철학이라는 것. 결국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안에서는 우리 직원의 작은 실수를 막아주고 밖에서는 해커의 악의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스템과 공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원칙은 이렇게 명확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서 이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일일이 권한을 설정하는 게 번거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업무 편의성과 보안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궁금합니다.